최초의 MSX 컴퓨터. 지난번 영상에서 5만 뷰도 나오고 고생 많았다. 자, 이제 10만 뷰 가봐야지. MSX 컴퓨터가 하나밖에 없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 자, 새로운 친구도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110에 구매한 최초의 MSX1 컴퓨터, 제가 리뷰를 했었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시오날사 40, 50대 분들은 이 나시오날 컬러 TV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시오날사에서 나온 CF2000 최초의 MSX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39년 전에 나온 PC인데 이거를 중고로 사서 작동까지 해봤는데 39년 전 PC인데 아주 잘 작동이 돼서 저도 기뻤고 또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많이 기뻐하셨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것을 최신형으로 개조를 할 거라는 그런 암시를 드렸는데 그걸 보시고 그거 아까운데 왜 개조하느냐 이렇게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제품만큼 정말 개조하기 좋은 MSX 컴퓨터가 없습니다. 딱 보십시오. 이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을 39년 전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물론 처음에 사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 제품이기 때문에 개조를 하겠습니다. 네, 아쉬워하시는 분들 최초의 MSX 컴퓨터인데 보존하지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만들어진 컴퓨터에 또 최신 기술이 들어가서 유튜브, 넷플릭스를 보고 현 세대의 게임까지 하면은 그래서 저도 보존을 하고 싶고 아깝지만 개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보관이 용이한 이렇게 세워둬도 되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소니의 힛빛이라는 MSX1 컴퓨터를 또 아주 저렴하게 또 국내에서 또 구입을 해서 정말 10만원 아래로 잘 작동이 되는 걸 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MSX1 컴퓨터는 이 제품을 보관하기로 하고 이걸 놔두고 이 제품을 개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조가 완성됐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슬롯이 아주 중요하게 쓰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싱글보드 컴퓨터를 넣어서 현 세대의 컴퓨터로 탈바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넣을 싱글보드 컴퓨터는 지난번에 사용을 한번 했었습니다. 오드로이드 H2 플러스. 현재는 단종이 되었지만 이 제품을 사용해서 제가 이 제품으로 PC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 제품을 잘 사용을 안 하게 돼서 제가 또 거기서 추출을 해서 여기에다가 넣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2 슬롯을 통해서 외장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싱글보드 컴퓨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사용했던 제품인데 이 제품을 연결을 해서 외장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슬롯 보이시죠?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외장 그래픽카드까지 연결을 해서 한번 PC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분해를 했습니다. 컴퓨터 하판을 방열판이 다 이렇게 뒤덮고 있습니다. 전원부에서 발생하는 열, 이 트랜지스터 방열판하고 또 연결되고 기판의 열도 많이 가져갈 정도로 정말 잘 설계된 방열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방열판이 있으면은 아마 오드로이드가 들어갔을 때 잘 다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열판은 일단 제거를 하고 사실 오드로이드 자체도 열이 그렇게 심하게 발생하진 않기 때문에 방열판을 제거를 하고 무지막지한 이 파워 서플라이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만 이제 사용할 것인데 키보드도
당연히 재활용을 해야 되겠죠. 분해를 해서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식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하는 보드를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각 키를 다 따와야죠. 뭐 노가다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이 뭐 거의 절반이 될 것 같습니다. 분해한 김에 키보드들 다 세척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척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세척을 해놓으니까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전에 제가 분해하기 전에 찍어놓은 사진하고 비교해봐도 뭐 완전히 달라졌죠. 이렇게 보니까 여기까지도 힘들었는데 이제 더 힘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난관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게 난관이었냐면은 방열판하고 여기에 있는 이 메탈 부분이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틈 사이로 이 메탈 파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이 정도 높이로 닫히지가 않는데 뭐 이 정도 벌어지는데 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잘 닫히게끔 살짝 간섭이 있긴 합니다. 아직도. 그래도 뭐 원래대로라면 아예 닫히지 않았어야 되는데 닫힐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업까지 완료를 하고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네. 3일 정도 정말 사경을 헤매다가 지금 뭐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고 작업을 할 정도 컨디션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이걸 잡게 되었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3년 만에 아마도 처음으로 제가 제 채널 관리 페이지에도 안 들어가 보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쨌든 본의 아니게 이렇게 휴식 기간을 갖게 되었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휴식 기간을 이렇게 거치고 다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주일 계획했던 건데 뭐 지금 2주째가 벌써 지나버려 가지고 거의 뭐 한 달이 이것 때문에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할 수 없죠 뭐. 코로나 뭐 피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또 다시 마지막 남은 파워 서플라이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LED는 파워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LED인데 그것이 조립하면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따로 LED를 만들어서 원래 있던 LED에 이렇게 비춰주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3주 전에 제작을 착수해서 뭐 키보드 세척까지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키보드 작업하는 데만, 이 내부에 납땜하고 뭐 그런 데만 거의 3일 정도 걸려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가 걸려서 5일을 쉬고, 그리고 완성이 되기까지 거의 3주가 걸렸습니다. 정말 힘들게 만들었네요. 네,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만든 제품입니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제작 과정에서 아마 보셨을 테지만 이 기계식 키보드를 하나씩 다 납땜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잘 안 눌러지는 부분도 있어서 다시 뜯어가지고 납땜 높이를 좀 낮추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느라고 시간이, 이 키보드 작업이 정말 오래 걸렸고, 뭐 그리고 다른 작업도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외장 그래픽 연결하는 거, 뭐 여기에 드라이브 하나 추가로 넣는 것까지 해서 맞추는 것도 또 쉽지 않았습니다. 네, 깨끗하게 또 세척을 해서 더 새로운 느낌입니다. 아, 이게 또 퍼티가 원래는 전부 다 마스킹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어쨌든 측면에 이렇게 전원 스위치, 그리고 파워 버튼, 후면에 조금 모양이 좋진 않지만 이렇게 포트들을 한 군데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전원 단자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외장 그래픽을 연결할 때는 높은 출력의 어댑터를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100W 미만의 ITX용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 그냥 HDMI에 그냥 연결하면 되겠지만, 저는 외장 그래픽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출력의 어댑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정말 거대한 12V에 20A, 240W의 어댑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 어댑터를 사용을 할 것이고, 연결을 하고, 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이렇게 2.5인치 하드 드라이브나 SSD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댑터를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외장 그래픽카드를 연결 안 하고 여기에 대용량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해 놓으면 나스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당연히 어댑터는 최소한으로 작동할 수 있는 60W 정도로 사용하면은 나스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드 드라이브를 SSD를 하나 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 용도입니다. 원래 나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그래픽카드, 높은 성능을 내면서도 가장 작은 그래픽카드 GTX 1650LP. 여기에 포트가 3개 있기 때문에 트리플 모니터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연결하고, 랜선도 연결을 하고, 마우스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원을 넣으면 파워 버튼에 불이 들어오고, 네, 이제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네, 여기 LED도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네, 뭐 부팅은 뭐 다른 PC와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4K 모니터에서 작동하는 컴퓨터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네, 뭐 반응 속도 정말 빠르고, 네, 유튜브 페이지 뜨는 것도 뭐 이 정도면 무리는 없죠. 4K 영상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 4K로 되어 있고, 전체 화면으로 아주 잘 돌아가네요. 네, 키보드 어렵게 만들었는데 가끔 이렇게 안 눌러질 때도 있고, 네, 뭐 이걸로 게임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기본적인 타이핑 용도 외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영키의 경우에는 가나키를 한영키로 해서 한글로 바꾸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뭐 전혀 무리는 없기 때문에, 게임도 사실 뭐 이걸로 게임을 즐기기는 어렵죠. 그냥 게임이 된다 정도.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만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사이버펑크. 자, 그야말로 과거와 미래와의 만남, 사이버펑크를 이 오래된 MSX 컴퓨터를 케이스로 해서 만든 이 PC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80p의 높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버펑크까지 해봤습니다. 네, 회전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온도도 상당하네요. 자, 이렇게 아주 오래된 기기에서 뭐 물론 내부는 오래된 기기들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오래된 기기에서 논란의 최신형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정도면은 게이밍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용도의 실사용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MXX 컴퓨터의 모양을 한 윈도우 11 PC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뭐 물론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이렇게 어렵진 않았겠지만 깨끗하게 키보드도 닦고 세척을 하니까 또 사이버펑크에 어울리는 그런 PC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건 너무 작고, 이건 너무 크고, 이게 딱이네, 이게.